1단계 치료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목에 큰 혹이 달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혹은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조그맣더니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자꾸자꾸 커져갔습니다. 마을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모두 이 할아버지를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의 소문은 멀리 퍼져서 곧 이웃 마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한 큰 혹을 달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항상 괴로웠습니다. 이 흉측한 혹을 떼어버릴 방법이 없을까? 혹부리 영감의 머릿속은 자나깨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창피하다는 생각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혹을 떼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혹부리 영감은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간 산은 마을에서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지게 하나 가득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열심히 나무를 하느라 해가 지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거 참 야단났는걸? 빨리 내려가야겠어. 혹부리 영감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산속에는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산을 벗어나지 못하면 무서운 산짐승들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부리 영감은 부지런히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걸었던지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렇게 겨우 산 중턱까지 내려온 혹부리 영감은 아무리 날이 저물었어도 좀 쉬고 가야겠다 하고는 나무찜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팔다리가 너무나 아파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편안하게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 집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혹시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오두막집에 들어가자마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짝 하나 없는 방에는 흙벽이 허물어져 커다랗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그 구멍으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이런 빈 집에 홀로 누워있는 자신이 처량했습니다. 또 무섭기도 해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 하고 솔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혹부리 영감은 그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려서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혹부리 영감은 그렇지, 노래나 불러보자. 그러면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앉아 몇 번 큰 기침을 하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혹부리 영감의 노랫소리는 캄캄한 산속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신이 나서 자꾸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혹부리 영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귀를 쫑긋 세우고는 혹부리 영감의 노래를 듣고 있지 뭐예요? 아니, 산속에 웬 사람들이지? 혹부리 영감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지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들이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머리털이 쭈뼛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눈치를 보이면 저 녀석들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 차라리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노래를 계속 부르자. 혹부리 영감은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살며시 문을 열고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혹부리 영감은 노래를 부르면서 곁눈질로 도깨비들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도깨비들도 노랫소리에 흥이 나는지 어깨춤을 춥니다. 도깨비들이 내 노래가 듣기 좋은 모양이구나.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이 한 곡을 다 부르고 다른 노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도깨비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라고 수군거리더니 그중 하나가 혹부리 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노래를 참 잘 부르시네요. 이렇게 좋은 노래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너무나 뜻밖에도 도깨비가 이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내 노래가 그렇게 듣기 좋았다니 고맙소. 그런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아, 그야 당연히 목에서 나오지요. 목이야 우리도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린 영감님처럼 아름다운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목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틀림없어요. 혹부리 영감은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머리만 긁적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목에 있는 혹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혹부리 영감에게 그렇지, 이 혹에서 나온다고 말하면 되겠군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 그렇다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데를 가르쳐 드리지요. 노래는 바로 노래주머니에서 나온답니다. 혹부리 영감은 자기 혹을 자랑하듯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게 노래주머니예요? 그럼 그렇지. 저런 노래주머니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나온 거라고. 영감님, 우리에게 그 노래주머니를 파세요. 값은 후하게 쳐드릴게요.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 글쎄, 이 혹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하지만 목에 딱 달라붙어 있는 혹을 나더러 어떻게 떼어서 팔란 말이요? 이 말에 우두머리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노래주머니를 목에서 떼어내는 건 걱정 마십시오. 하시겠다면 감쪽같이 떼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말을 끝내자마자 얼씨구나 절씨구나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곧 눈앞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금화를 놔두고 눈 깜짝할 사이에 혹부리 영감의 혹을 떼어가지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정말 도깨비에게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피라도 나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혹이 있던 자리를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혹을 뗀 자리는 말짱했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혹부리 영감은 금화가 가득 든 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그 흉했던 혹도 떼어내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부리 영감이 부럽기도 하고 또 샘도 났습니다.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또 한 사람의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목에 혹이 달렸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많았습니다. 허허, 대체 어떻게 했기에 혹도 떼고 부자까지 되었소? 이웃 마을에 혹부리 영감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러자 혹부리 영감은 나무하러 산에 갔던 이야기부터 낡은 오두막집에 들어간 이야기, 밤중에 노래 부른 이야기, 또 도깨비들이 나타나 금화를 주고 혹을 떼어간 이야기까지 모조리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해봐야지. 이웃마을의 혹부리 영감은 신이 나서 그 길로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났다는 그 오두막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라다라 금을 다오, 타라다라 은을 다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이웃마을 혹부리 영감의 꺽꺽거리는 노랫소리는 온 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밖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온 것입니다. 이웃마을의 혹부리 영감은 이때다 하고 목청을 돋우어 더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도깨비들이 요란하게 웃어댔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더니 도깨비들은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도 계속 웃어댔습니다. 드디어 우두머리 도깨비가 이웃마을의 혹부리 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노래주머니를 팔러 온 거냐? 우두머리 도깨비는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노래주머니를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제 노래주머니는 금화 한 자루로는 어림없습니다. 이웃마을의 혹부리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혹이 노래주머니라고? 새빨간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았느냐? 우두머리 도깨비가 험상궂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혹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네. 이웃마을의 혹부리 영감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귀한 노래주머니라면 이것도 가져가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혹 붙어라. 뚝딱. 우두머리 도깨비가 주문을 외우며 먼저 번 영감의 혹까지 이웃마을 혹부리 영감의 다른 쪽 목에다가 철썩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은 큰 소리로 웃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혹을 때려다 남의 혹까지 붙이게 되었네. 이웃마을 혹부리 영감은 양쪽 목에 혹을 대롱대롱 매달고 엉엉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디선가 도깨비들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부리 영감 재미있게 읽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 모습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나요? 혹부리 영감은 목에 붙어있는 주먹만한 혹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혹을 떼어버릴 궁리만 했지요. 그런데 혹부리 영감은 이 혹 덕분에 도깨비에게서 무사히 빠져나오고 부자도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모습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더라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언젠가는 크게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